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서윤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 도구로서 멘티미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티미터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멘티미터 첫 화면입니다. mentimeter.com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일단 교수님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교수님들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멘티미터도 역시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뭐 연동 가입도 가능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메일 주소로도 일단 연동 가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나 패스워드 설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교수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하셔서 일단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멘티미터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 멘티미터는요, 이 하나하나의 파일을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멘티미터도 역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이 유료 사용자는 당연히 뭐 많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료 사용자에게 멘티미터가 제공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일단 이 프리젠테이션은 무제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이제 다만 무료 사용자들은 한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슬라이드가 이제 뭐 설문 형태의 슬라이드라면 2개까지, 그 다음에 뭐 퀴즈 슬라이드면 5개까지,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이 있긴 한데, 또 이제 교수님들 생각하시기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 멘티미터는 뭐 수업에서 수업 시간 내내 사용하는 툴이기보다는, 뭐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의 어떤 뭐 주의 집중을 위해서,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사전 지식 수준 확인을 위해서, 뭐 수업 중간에 학생들의 이해도 확인을 위해서, 뭐 수업이 끝날 때 뭐 이 수업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는 뭐 이런 용도로 잠깐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료 사용자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굳이 유료 결제 안 해도 사용 가능하신 게 바로 이제 멘티미터겠습니다. 그럼 만드는 절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생성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제 뉴 프리젠테이션 클릭합니다. 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네, 멘티미터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크게 멘티미터의 화면은 이제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슬라이드 만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슬라이드 미리 보기 영역, 그리고 오른쪽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이제 작업 패널이 보이는 영역인데요. 이 멘티미터도 또 사용하기가 쉬운 이유는 그대로 그냥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무료 사용자들은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개수에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퀘스천 타입 슬라이드가 위에 6개,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 6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하지만 많이 쓸 수 있는 슬라이드들이 있는데요. 이 퀘스천 타입의 슬라이드는 모두 통틀어서 2개까지만 쓰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실 이 퀘스천 타입의 슬라이드를 좀 더 쓰고 싶다 하시면 교수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 이 수업용으로 사용하실 때 참여자들은 그냥 주소 클릭만으로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주소 주시고 그냥 학생들 다시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2개씩만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 실제 수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한 2개 정도의 질문만 하셔도 충분히 이 사용자들의 어떤 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해도를 점검하는 용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무료로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퀴즈 컴피티션이 뭔가 이제 경쟁에 가면서 퀴즈 게임처럼 진행하는 건데 이 경우는 문항을 5개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 타입은 2개, 그다음에 퀴즈 컴피티션 5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컨텐트 슬라이드 형태가 있는데요. 이 컨텐트 슬라이드는 또 무제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좀 쓰신다면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일부 멘티미터로 좀 옮겨와서 또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여기 멘티미터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이 멘티미터에서 만들어낸 슬라이드에는 반응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트 표시를 날리거나 아니면 물음표를 만들어내거나 그다음에 좋아요라든지 싫어요라든지 이런 반응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서 즉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이런 컨텐트 슬라이드 또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멘티미터 사용법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는 일단 퀘스천 타입의 슬라이드 만드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 멀티플 초이스 슬라이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멀티플 초이스 슬라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바로 이제 컨텐트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 컨텐트 탭으로 이동이 되었을 때 이제 교수님들 질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질문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과일, 네,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이제 옵션 넣어야죠. 네, 그럼 여기에 옵션 넣어볼까요? 그 다음, 사과배. 교수님도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네, 하나,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더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 Add Another Option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과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 이미지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 교수님들 클릭을 해보시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이 사진 공유 사이트죠. 네, 그래서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선택을 하고 제가 세이브를 하면 보기에 그림도 들어간 이런 문항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네,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옵션을 만들고 나서 이 멘티미터의 슬라이드들에는 대부분 다 이제 기본 그 내용을 입력하는 그 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기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타 옵션을 잘 설정하시면 굉장히 교수님이 원하시는 딱 문항 형태로 그 세팅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도 바 형태도 되고 도넛, 파이, 다트 형태 이렇게 여러 가지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스를 보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정답이 있는 문항이면 정답 체크를 해라 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글을 활성화하시거나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정답이 있는 문항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어떤 경향을 본다면 그 하나를 그냥 선택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복 응답을 하게, 다중 응답을 하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들이 다중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4개니까 4개까지 다 선택할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예, 이거 교수님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개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팅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만드신다면 이 왼쪽 위에 보시면 Add 슬라이드 있죠. Add 슬라이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타입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타입에서 사실 제가 이제 멘티미터 사용하면서 교수님들이 많이 사용해 보실 수 있을 법한 그 템플릿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여기 파퓰러 퀘스천, 이 타입들을 많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멀티플 초이스 보셨고 이 스케일 형태도 좋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 보시면 이 스케일 형태로 나와 있는 거에서 이 멘티미터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결과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응답의 분포도 이 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 또 필요하시면 스케일 형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티미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이 템플릿이 이 워드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근데 이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저도 수업 중에 써봤는데 만약에 이 워드 클라우드를 교수님들께 쓰신다면
학생들에게 간단한 가이드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장으로 막 학생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문장 말고 뭐 키워드로 써라라든지 아니면 뭐 5글자 이내로 써라. 그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써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제대로 된 워드 클라우드로서의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띄어쓰기 하나만 달라져도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업 중에 이 오픈엔디드도 많이 씁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을 때 이 오픈엔디드를 이제 선택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입력을 하라고 하죠. 네, 오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 남겨라. 그럼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입력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멘티미터는 익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사실 누가 이 의견을 입력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익명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솔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 2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무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퀘스천 타입 의 슬라이드는 2개까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 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이제 학생들에게 오픈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역시 3가지입니다. 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쉐어 버튼이 있는데요. 쉐어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3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숫자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멘티미터잖아요. 그래서 글자 자체로 보면 영문자로 10글자거든요. 근데 실제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글자도 길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사람들 반응을 보여야 되는 참여자들에게는 사실 이 멘티미터가 아니라 그것도 줄여서 멘티로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멘티.com을 학생들이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임의로 부여된 이 숫자 코드를 입력하고 그다음 교수님의 질문에 이제 응답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멘티.com으로 들어가서 숫자 코드 입력해라. 그런데 이게 실제 강의실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멘티미터를 사용하신다면 교수님이 오픈해 주신 이 슬라이드에 항상 이렇게 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리실 수도 있긴 한데요. 뭐 떠 있다고 해서 이게 방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 멘티.com으로 들어가서 숫자 코드 입력해라 라고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 교수님 이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 네, 다음 2번째로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팅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실 때는 링크로 들어오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쉐어에 들어와서 이 카피 링크 해서 그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채팅창에 입력을 해줍니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카피 링크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QR코드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멘티미터도 강의실 수업이거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냥 이 멘티미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카피 링크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제 링크를 주면 학생들이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멘티미터를 실행하시냐면 이 쉐어 버튼 옆에 프리젠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젠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일단 프리젠트가 시작이 되고요.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학생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 화면에서 빠져나가려면 ESC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탭을 하나 더 열어서 네. 실제 지금 이 화면이 학생들이 답을 입력하는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학생들이 선택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2개 선택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거 학생이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학생이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에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대략 이제 뭐 50명 수업이었다 하면 몇 명 참여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뭐 이 숫자 보고 동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30명 정도 참여했네요. 10명 정도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이거에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진행 메뉴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넘기려면 이 왼쪽 아래로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이 메뉴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버튼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도 지금 만약에 이게 수십 명이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다 이제 박스 형태로 메모들이 보여지게 될 텐데요. 그 중에 교수님께서 좀 강조해 주거나 현재 읽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려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가운데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제 보기 좋게 강조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엑시트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 이제 교수님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제 척도형으로 사용했던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 경향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면적으로 나타내 주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구나, 가독성이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도 이 멘티미터의 응답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잘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이 밖에 다양한 형식으로 교수님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일단 수업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멘티미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